LG화학 역사적 저점 PBR 0.6배 도대체 왜 이러나?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시죠. 거래소 시가총액 50위권 내 종목들 가운데서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 주가가 더 떨어진 종목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삼성 SDS 그리고 LG화학인데요. 삼성 SDI도 코로나 당시 수준 정도로 주가가 밀려나 있네요. 이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낙폭과대 대형주일 텐데요. LG화학은 2021년에 고점을 기록하고 나서 그에 대비해서 지금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물적 분할해서 상장했던 2022년 1월 이전에 2021년 초에 고점을 찍고 지금은 그때 대비해서 80% 정도 주가가 떨어진 상태죠. 중장기 지지력 테스트를 20만 원 선에서 한 LG화학. 과연 지금이 중장기적인 바닥일까요? 오늘은 LG화학에 대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LG화학 하면 포털에 검색하시면 지속 가능성을 선도하는 과학 기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 부문은 석유화학, 첨단 소재, 생명과학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석유화학 사업본부는 NCC, PO 사업부, PVC 가소제 사업부, ABS 사업부, 아크릴 SAP 사업부 등 있습니다. 에틸렌, 프로필렌, 폴리에틸렌 등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사업부고요. 전방 산업은 자동차, 가전, 건설, 패키징, 의료, 태양광, 농업, 섬유 등이 있습니다. 첨단 소재 사업본부 내에는 양극재, 전자소재, 엔지니어링 소재, 분리막, 수처리 등이 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이 되는 소재들이 되겠죠. 특히 배터리 소재, 수처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과학 사업본부 내에는 프라이머리 케어 사업부, 스페셜티 케어 사업부, 에스테틱 사업부 등이 있는데 바이오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절염, 당뇨병, 성장호르몬, 순환기, 난임, 빈혈, 백신 등의 제품이 있습니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81%가량을 갖고 있어서 지분 가치만 해도 현재 시가총액의 4배는 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이 약 80조 원, 여기에 81% 지분이면 64조 8천억 원이죠. 더블 카운팅 할인율이 일반적으로 50% 적용이 되니까 여기에 2분의 1 하면 32조 원인데 LG화학의 시가총액은 현재 15조 5천억 원대입니다. 물적 분할 이후 상장이어서 LG엔솔의 가치가 LG화학과 LG엔솔의 중복으로 계산되는 더블 카운팅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할인율을 적용하더라도 본업 가치를 하나도 더하지 않은 상태여서 현저한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LG화학의 과도한 저평가 상태는 비단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현재는 석유화학과 배터리 업황이 부진하죠. 전체 매출 비중 가운데 석유화학과 첨단 소재, 바이오가 8대 1대 1 정도 비중인데 유가와 금리가 낮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와 스프레드가 부진하면서 석유화학 업황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역시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방향성과 기대감은 여전하지만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 리튬 등 메탈 가격의 하락으로 매출과 수익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은 당뇨 신약, 제미글로와 인간 성장 호르몬제, 유트로핀, 관절염 주사제, 시노비안, 유머티스 관절염 치료제 유세트,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히알루론산 필러 이브아르, 오가 혼합 백신 유펜타, 수아마비 백신 유폴리오, 신장암 치료제 포티브다 등 이런 의약품들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뇨, 난임 치료제, 백신 등 주요 제품 매출 성장은 안정적이지만 R&D 투자가 확대되면서 바이오의 수익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기반 기술을 더 쌓기 위해서 바이오 R&D 비용이 나가게 되는 구조이고 향후에 혁신 신약을 글로벌 시장에서 상업화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죠. LG화학이 바이오 가치가 아직은 부각될 시점은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배터리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자리 잡고 있는 현 시점 모멘텀이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는 수준의 락바텀을 좀 잘 잡아주면 좋은데 20만 원 전후가 과연 그런 가격대인 것인가를 체크해 봐야 합니다. 업황은 언제나 업앤다운을 겪습니다. 지독한 불황 속에서 약한 기업들은 구조조정이 되죠. 그리고 수익성을 잃게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결국 업황은 다시 올라가게 되고 업황 개선과 회복 이후에는 다시 살아남은 기업들의 호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산업이 소멸될 위기에 있는 사양 산업이 아니라면 결국에 사이클은 다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특히 석유화학은 우리 생활 모든 곳에 다 쓰이는 필수 소재라고 볼 수 있죠. 다만 현재 석유화학 기업들은 중국에 이어서 중동까지도 석유화학 증설에 가세를 하고 있는 모양새여서 부담이 있긴 합니다. 석유화학 업계는 지난 2년간 공급 과잉에다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까지 겹치게 되면서 최악의 한 해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산유국인 중동이 석유화학 공장에다 꿈의 기술 COTC 크루드 오일 투 케미칼 공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원유에서 바로 에틸렌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공법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쿠웨이트 COTC의 에틸렌 생산 단가는 중국산 대비해서 약 30%나 저렴합니다. 그리고 그간 중국이 경제 제재를 받는 러시아산 원유 나프타를 값싸게 수입하면서 글로벌 석유화학 시황 악화를 이끌었습니다. 중국이 최대 26%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해서 석유화학 제품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 왔던 거죠. 따라서 러우 전쟁이 끝나게 되면 국내 석유화학의 원가 경쟁력이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그나마 다행히도 석유 제품 수요가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성장으로 두 자릿수 증가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배터리는 구조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업종인 전기차, 로봇, ESS, 드론, 전기 선박에 모두 들어갑니다. AI 반도체, 바이오를 제외한 나머지 구조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업종에서 모두 필수적으로 배터리가 활용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결국에 2차 전지는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업종입니다. 전기차, ESS용 배터리, 로봇, 가전, 전동 공구, 휴대폰, 드론, 전기 선박 등등에서 예상되는 배터리 시장 규모를 보면 엄청나게 큰 규모를 가진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2차 전지의 경우 중국과 한국 이렇게 양강 구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북미에서는 중국을 막아주고 유럽도 중국 의존도가 지나칠 경우에 안보 위협이 발생할 수 있기에 어느 정도 견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상당 부분 K배터리와 협업을 하게 되고 유럽은 중국 대 한국이 50대 50의 균형을 이루면서 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광물 가격에 따라 전망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물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 자원개발이나 양극재 기업은 수익성 개선이 약할 것이며 배터리셀 기업들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광물 가격이 급등세를 펼치게 된다면 또 시장의 스토리와 선호주는 뒤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 업황이 돌아와도 배터리 섹터 내에서 고밸류를 줄 수 있는 섹터가 광물 가격에 따라서 오락가락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황의 내부 변수에 따라서 시장의 선호주가 배터리 밸류체인 내에서도 바뀌어갈 수 있다는 점을 늘 감안하셔야겠는데요. LG화학에 대해서는 아직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내용이 크게 눈에 띄지는 않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증권가에서는 눈높이를 계속해서 하향 조정해 나가고 있고 또 양극재 캐파 가이던스도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멘텀을 좀처럼 찾기 쉽지 않다. 지금은 인내의 구간이다. 어려운 업황이 지속된다. 같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은 적자로 돌아섰고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LG화학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기대치보다는 실적이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극재와 분리막 등 업황 둔화를 반영해서
목표가를 낮추거나 투자 의견을 낮추고 있는 의견들이 좀 많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LG화학이 배터리 소재 수요 둔화를 근거로 2026년 양극재 캐파 가이던스를 기존 20만 톤에서 17만 톤으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양극재 캐파는 기존 17만 톤에서 15만 톤으로 내려잡았습니다. 하나증권은 LG화학이 증설 등 설비 투자보다는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 강화에 힘써야 할 때라면서 LG에너지솔루션 지분 매각이나 NCC 매각 등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양극재 분리막 부진이 이어져서 당분간 주가가 강한 반등을 보이기는 어렵겠다고 전망했습니다. 향후 업황 개선이 나타나는 시점에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상향 조정하는 걸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는데요. 배터리 소재 부문의 증설 계획 축소 그리고 석유화학 실적 부진에다가 배당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LG화학 우선주도 역시 부진한 흐름을 보였죠. 다만 IBK 투자증권은 미국 관세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테네시에 양극재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양극재 이 테네시 공장이 상업 가동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 공장이 단계적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만 원 선은 LG화학의 락바텀이 될까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낙폭과대 저 PBR은 분명하게 맞습니다. 여전히 펀더멘털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은 존재하겠지만 12개월 예상 PBR 0.6배 이 수준은 역대 최저치인데요. 여기서 추가 조정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이 신한투자증권의 자료를 좀 보실 텐데요.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영업 가치들을 따로따로 해서 매기고 있습니다. 영업 가치 가운데서 화학, 첨단 소재, 생명과학, 팜한농, 전지 이렇게 5개 분야로 나눴고요. 화학은 PER 배수 4.7배, 국내 화학 동종 업계의 수준입니다. 첨단 소재는 PER 11.6배를 매겼습니다. 이게 국내 양극재 업체의 평균 그리고 OLED 업체의 평균이라고 하고요. 생명과학은 PER 11.1배, 팜한농 4.7배, 전지, 즉 LG엔솔 가치를 18.1배를 매기면서 지분율의 지주사 할인율은 70%를 적용했네요. 이렇게 해서 목표가를 35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몇 배로 줄지 실적을 어떻게 전망할지는 애널리스트에 따라서 또 투자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때에 따라서 이들의 평균치를 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고요. 내가 이 업종을 정말 잘 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스스로 적용한 기준에 따라서 밸류에이션과 실적 전망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LG화학 낙폭과대 왜 이러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업황 개선 시그널부터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고요. 조금씩 모멘텀을 찾아 나갈 시기가 올지 여유를 갖고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역사적 최저 수준의 PBR 0.6배 이 정도면은 뭐 진짜 위기 수준, 뭐 가치주 수준으로 주가가 가고 있는 건데 여기서 어떻게 탈피해 나갈지 눈치 싸움을 좀 더 하시거나 아니면 이 정도는 정말 충분하게 빠졌다 라는 관점에서 나는 계속해서 사 모으겠다라는 전략을 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